치매는 병이다. 이런 개념을 일단 틀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85세 이상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반 정도가 치매가 있으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면제를 오랫동안 드신 분들이 치매가 많이 생기더라. 이런 연구들이 몇 군데에서 발표가 됐었어요. 세계적인 미디어에서 많이 그런 얘기들을 다뤄서 수면제 먹으면 치매가 걸린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식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수면과 치매가 왜 상관이 있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의사들 사이에서도 핫한 얘기를 해드리면, 안녕하십니까. 닥터인사이드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김우정이고요. 용인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입니다. 저는 주로 기억력 저하로 병원을 찾는 분들을 만나 뵙고 있고요. 근데 갈수록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암보다 피하고 싶은 질환 1위로 치매가 꼽힌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잘 알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치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60, 70여 가지의 병에 따른 어떤 증상 묶음을 얘기하는 게 치매예요.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인지가 떨어져 있구나 라고 해서 그 상태를 치매라고 하는 것이지, 치매는 병이다 이런 개념을 일단 틀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는 알츠하이머 병, 혈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파킨슨병 치매, 그리고 영양분 결핍에 따른 치매, 이런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있습니다. 수십 가지 원인에 따른 질병이 뇌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게 인지를 떨어뜨려서 치매라는 증상군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 이꼴 어떤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뇌를 생각하시면 뇌의 어떤 부위는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부위가 있을 거고 어떤 부위는 말을 표현하는 부위가 있을 것처럼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 그 다음에 시각을 해석하는 부위, 이렇게 다양한 뇌 부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병에 따라서 뇌에서 어떤 부위를 먼저 침범하는지, 어떤 부위가 먼저 상하는지에 따라서 이 치매가 어떤 증상으로 시작되는지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계시는 알츠하이머 병, 이게 이제 뇌의 제일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먼저 침범하거든요. 알츠하이머 병에 따른 치매는 단기 기억력 저하가 가장 최초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기억력 저하가 초기에 안 나타나는 치매도 있느냐? 전두측두 치매 이런 것들은 전두엽 내지는 측두엽 앞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전두엽 앞쪽이 문제가 되면은 예의범절이 없어진다거나 충동 조절이 안 된다거나 기분 조절이 안 된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두측두 치매의 기억력 저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증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각 치매의 종류마다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인지 저하가 어떤 것들이 있어야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느냐? 기억력 저하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언어 표현 능력이나 언어 이해 능력의 저하도 있을 수가 있고, 손을 다 사지가 말짱한데도 손 조작하는 게 어려워지는 실행증이 생길 수도 있고, 청력과 시력은 애지간히 괜찮은데도 얘기를 듣고 나서도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그런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인지 저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만 이해하셔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의 장애가 어떤 특정 순서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최근의 일, 일주일 전에 기억을 잘 못하셔서 그렇지 수십 년 전에 이 기억은 잘 하시니까 치매가 아니시죠? 라고 물어오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치매라고 할 수 있는 알츠하이머 병에 따른 치매 내지는 알츠하이머 병에 따른 경도인지 저하는 단기 기억력 저하, 즉 수일 이내, 길게는 일주일 이내에 그런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가장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에 일을 잘 기억을 못 하실 때 그럴 때는 이게 단기 기억력 저하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경우에 병원에 늦지 않게 찾아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5세 어르신 100분이 계시면
그 중에 3, 4분이 치매시거든요. 그리고 뭐 85세 이상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반 정도가 치매가 있으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성은 일반적으로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치매는 50대 후반에 조금 더 잘생긴다. 어떤 치매는 조사해보니까 남자가 더 잘생긴다. 뭐 여러 가지 이 치매 원인 질환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전체적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고 알츠하이머 치매는 나이가 많을수록 고령일수록 잘 생기는 거는 이미 밝혀져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초록이 치매라고 해서 뭐 30, 40대 내지는 50대 그러니까 65세 이전에 생기는 조발성 치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가족성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다른 질환에 따른 원인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인지 관련된 상담 같은 거는 이제 인지 전문가들에게 받아보시는 거는 좋은 방법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불면증이 너무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불면증이라는 게 몇 가지 정의가 있지만 뭐 잠이 빨리 오질 않든 중간에 쉽게 깨든 새벽에 너무 일찍 깨든 아무튼 수면의 양이나 수면의 질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다음날 생활에 지장이 가는 것이 불면증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수면의 시간이 짧아지는 거? 네, 노인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통해서 수면의 시간은 약간씩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딥슬립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깊은 수면, 서파수면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깊은 수면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노인에서 정상적으로, 나이를 들수록 정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에 걸릴 가능성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노인 가구 100가구를 조사하면 그중에 30가구, 40가구에서 불면증이 실제로 있으세요. 그만큼 어르신들은 이제 불면증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수면의 양, 수면의 질 모두 몇 가지 치매들과 불면증을 위시한 그 수면 장애들이 다 관련이 된다라고는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면과 치매가 왜 상관이 있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요즘에 의사들 사이에서도 핫한 얘기를 해드리면 뇌에는 원래 림프 조직이라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다가 한 8년 전부터 그 뇌에서도 림프 조직이 있다. 근데 그 뇌에 있는 림프 조직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아밀로이드를 포함한 여러 찌꺼기들을 열심히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깊은 수면을 취할 때 또 더 잘 일어난다. 뭐 렘 수면을 취할 때 잘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뇌를 청소하는 시간, 뇌를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면이라는 거는. 그래서 수면 시간이 적당하게 받쳐줘야 되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타당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5시간 자도 충분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8시간, 9시간 주무셔야 충분한 분이 있어서 수면 시간 자체에 대해서 너무 강박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서 수면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과 관련된 팁을 하나만 드리면은요. 첫 번째, 나는 6시간은 자야 될 것 같은데 4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낮에 2시간 잠을 자도 되느냐. 낮잠을 주무시는 노인과 낮잠을 주무시지 않는 노인 이렇게만 딱 비교를 했을 때 낮잠을 주무시는 분이 치매가 더 잘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최대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사람의 어떤 생체 리듬에 맞는 그런 자연스러운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내가 잠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느냐? 하루 동안 잠깐 못 자서 잠깐 보충을 하신다라는 거는 괜찮지만 근데 오후 4시에 5시에 피곤하다고 그때 1시간 쫙 주무시면 피로가 다 풀려서 4시간 후에 잠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후에 늦은 시간에 낮잠을 주무실수록 수면이 뒤로 밀리니까 저녁 9시, 10시까지 안 자고 버텨야지 이제 그때 피곤해서 자연스럽게 주무실 거잖아요. 의학적으로도 그게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후 늦은 시간에 낮잠은 절대 불면증 있는 분들은 절대 취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문제는 낮잠을 주무시거나 하여튼 오후 뭐 좀 누워있는 생활을 하시게 되면 생체 리듬이 거기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밤에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잠이 안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해집니다. 의사 선생님들이랑 상의하셔서 수면 위생을 어떤 거를 못 지키고 있는지를 상의를 하시면 좀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팁들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연구해 보면 한 7, 8시간 주무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일반 성인들, 그러니까 20살 이상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고 노인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면 시간이 좀 짧아지실 수밖에 없어서 6, 7시간 이렇게 주무시면 적당하게 주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5시간밖에 못 자는데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 분들은 워낙에 잠을 좀 적게 자도
그냥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으시면 불면증도 아니시고 하니까 본인이 생활에 지장이 없으시면 그거를 나에게 맞는 최적 수면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누가 7시간은 자야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7시간을 내가 못 자고 나는 6시간밖에 못 자는데 5시간 반밖에 못 자는데 이런 괜한 불안이나 괜한 강박이 오히려 더 불면증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나의 주치의나 관련된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따로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그런 거에 있습니다. 늘 개인차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간혹 내가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한 40, 50대 넘어서 아니면 60, 70대 들어서 잠꼬대가 심해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단순한 잠꼬대, 뭐 예를 들면 술을 드시면 아무래도 수면의 질이 얕아지니까 누구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말고 잠을 자다가 꿈에서 벌어지는 일을 잠꼬대로 대사처럼 이렇게 내뱉는다거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잠꼬대를 하면서 이제 내가 손발을 움직여요. 자다가 걸어 다니면은 그거는 몽유병이잖아요. 근데 이제 몽유병이라는 거는 의학적으로 20대 내지는 청소년 시기에 생기는 병이에요. 근데 극단적으로는 나이 들어서 없던 잠꼬대가 생기고 그게 이제 몽유병처럼 보이거나 누워는 있는데 손발을 움직이다가 이제 뭐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요런 증상을 보이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간혹 뉴스에 나오는 특발성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다른 요인 없이 오로지 이 렘수면 행동장애가 중년 이상의 나이에 새로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10년 내지 20년 지나서 파킨슨 병, 뭐 루이소치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다양한 신경 퇴행성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 전구 증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꼬대가 심한 경우는 한번 의사하고 상담을 해보는 게 좋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잠꼬대가 너무 심해서 각방을 쓰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뭐 그런 경우에는 가끔 한번 침실을 확인하시고, 왜냐하면은 막 이렇게 허우적대다가 떨어지실 수가 있거든요. 자는 동안에는 어쨌든 근육이, 사지의 근육이 풀려 있어야 되는데 풀려 있지 않는 것 자체가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주무시다가 막 5초, 10초 숨을 멎었다가 숨을 쉬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데, 수면 무호흡증도 많게는 한 2배까지 치매 위험을 높인다라고 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과 치매라는 거는 꽤 상관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의 질, 치매 관련이 없지 않다. 이 부분은 우리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에 가장 되게 유행했던 연구가 뭐냐면 수만 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상으로 통계를 분석을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연구를 했을 때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계열의 수면제를 오랫동안 드신 분들이 한 8, 9년 이상 이렇게 쭉 관찰을 하다 보니까 치매가 많이 생기더라. 이런 연구들이 좀 몇 군데에서 발표가 됐었어요. 뭐 학술지에 나온 연구이다 보니까 뭐 세계적인 뭐 미디어에서 많이 그런 얘기들을 다뤄서 수면제 먹으면 치매가 걸린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식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상황이랑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위암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위암의 초기 증상으로 속이 쓰릴 수 있잖아요. 나는 속이 쓰려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그냥 위염약 드릴게요 하고 위염약을 처방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위염약을 내가 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처방받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한 6개월 후, 1년 후에 내가 위 내시경을 했더니 그때 이제 위암 진단을 처음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위염약을 먹은 사람에게서 1년 내로 위암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얘기가 그렇게 되거든요. 핵심은 아무리 연구를 잘하더라도 병의 특성상 알츠하이머 치매 같으면 10년에서 20년 동안의 전국이라고 하는 그 잠복기가 있습니다. 근데 잠복기 동안 불면증이 잘 생기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유 없이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잠복돼 있는 증상 때문에 불면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오셔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는데 수면제 먹으면 몇 년 후에 치매가 걸린다라는 식으로 잘못 인식이 돼가지고 한마디로 역인과성,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바뀐 거죠. 병의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타나는 오해할 수 있는 결과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거든요. 최신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수면제를 먹었던 경우와
뭐 향정신성의약품 먹었던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 다 치매 발생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원칙적으로 수면제라는 거는 단기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불안장애가 있어서 뭐 우울증이 있어서 단순한 항우울제 외에도 그런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같이 뭐 장기간 좀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좀 노인에서 고용량 내지는 수년 이상 약에 의존해서 드시게 되는 경우는 치매뿐만이 아니라 낙상의 위험을 높인다거나 다른 건강에 문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당연히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으면 치매가 걸린다. 이것도 역시 틀린 얘기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꼭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